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왜 같은 여자한테 가서 그 지랄이냐. 여자 머리채 잡을 시간에 네 남편이나 단둘이 해라. 네 남편이 너 배신한 거지 상간녀가 너 배신한 거 아니지 않냐. 같은 여자라서 우습게 아는 거냐. 왜 상간녀한테만 난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이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한 거고 내 결혼생활 망친 것도 남편의 책임이 있는 거지 상간녀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편은 가만히 두고 상간녀를 쫓아가서 일단 상간녀를 조지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를 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봐서 알지만 남녀간의 그 관계의 키는 여자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야 열 여자마다 하지 않고 여자가 딱히 그렇게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자가 자기 좋다고 주변을 얼쩡거리면 이 남자도 크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 여자랑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버려야 이 둘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간녀를 치는 것이죠. 남편이 좋아서라거나 남편은 잘못이 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남편은 가만히 두고 상간녀를 치는 것이 둘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과는 대화를 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지 마시고 상간녀 신상을 캐고 증거를 잡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상간녀 소송도 하고 상간녀 박살도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소송과 박살을 상간녀가 무서워하기 때문이고 상간녀를 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를 찾아가서 박살을 냈을 때 상간녀가 지금까지 이 아내와 이 자기 애인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깰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꼬실 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와이프 진짜 바보 같아. 아무것도 몰라.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안 걸릴 거야. 우리 부부 이혼하거나 마찬가지야. 걸려도 별로 문제 없어. 나 우리 와이프 별로 안 사랑해. 우리 사이 되게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꼬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거짓이고 허상이다. 나는 이혼 절대 안 할 거고 우리 부부 사이 괜찮고 니네 둘은 헤어져야 하는 사이고 불륜이고 상간녀 너 앞으로 계속해서 내 남편 만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나 가만히 있을 여자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상간녀를 상대해서 상간녀의 환상을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간녀가 이 남자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이 남자를 계속 만났을 때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 남자를 차단하고 버려야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상간녀가 떨어져 나갔을 때서야 비로소 남편과 대화를 하든 회복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은 무시하고 상간녀만 치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를 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아무리 남편한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그냥 짜증나. 또 시작이네. 왜 저래.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아내분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게 좋게 얘기를 해봐야 남편은 아유 저 죽상 울상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집에만 들어오면 저렇게 울상을 쓰고서는 나한테 징징징징 거리는 거 대체 언제까지 저럴까. 정말 지겨워 죽겠다.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밖에 나가면 그년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집에 와서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잘하라고 자꾸 의심하고 추궁하고 징징거리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바람이 난 이상 아내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애초에 아내가 죽든 살든 뭐 까무러치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남자 마음에 들어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오로지 상간녀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도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얘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구나. 오히려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새끼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얘 오늘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혼보다 사별이 낫지. 차라리 나가서 뒤져버려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남자도 똑같은 생각을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백날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짜증난다, 뭐 어쩐다, 이럴 거면 이혼하자, 이렇게 둘 사이에 악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분이 집에서 남편을 들들 볶아서 둘 사이가 악화가 돼서 나중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도 둘 사이가 회복이 안 되고 둘 사이에 너무너무 나쁜 기억밖에 없고 악감정밖에 없고 옆에 여자가 있든 없든 나는 이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내분이 만들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하소연하고 하는 게요. 점점 수위가 세져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봤는데 남편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또 가서 그 여자 만나고 막 해. 내 눈에 그게 빤히 보여. 그러면 이게 수위가 점점 세지고 남편을 협박하게 되고 남편을 더 막 강하게 추궁하게 되고 더 심한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갈수록 나도 습관이 되어서 남편을 나중에는 남편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를 잊어버리고 남편을 화나게 하고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 둘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뭘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차라리 마주 앉아 보지를 말고 오직 상간녀 쳐내는 데만 집중을 하면 둘 사이의 감정이 나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어떤 아내분들은 제가 상간녀한테 그렇게 하면 남편이 저한테 완전 학을 떼고 정 떨어진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상간녀한테 전화만 했는데도 남편이 저한테 지랄지랄 했어요. 제가 가서 상간녀 만나거나 상간녀 소송하면 남편이 진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내분이 상간녀를 쳐서 남편이 지랄 발광 떠는 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지 기본적으로 지를 괴롭힌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분이 징징거리고 추궁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게 남편에게는 더 안 좋은 감정을 남기더라 하는 겁니다. 상간녀를 쳐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결혼 생활에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상간녀 만날 수 있을까요? 걔가 보통 년이 아닌데 걔 이혼녀에다가 몸 파는 년이고 생긴 것도 너무너무 무섭게 생기고 선생님 저 말하는 거 보세요. 말투 보세요. 저 어디 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 뭐 야이녀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제가 걔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걔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걔 치면 남편이 저를 너무 미워할 것 같고 저한테 난리칠 것 같아서 남편이 평소에 폭력성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많이 맞춰주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상간녀를 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를 수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걔를 만나야 될까요? 그냥 저는 남편이랑 좋게 좋게 대화로 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남편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관계 회복하는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요. 몇 년이 지나도 이혼도 못하고 가정회복도 못하고 결국은 나만 암 걸리고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진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여러 명을 보는데 진짜 아니 왜 저렇게 용기가 없으실까. 이혼하는 게 싫을수록 이혼하는 게 두려울수록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래 까짓 거 이혼하면 하는 거지 라는 심정으로 덤벼야지 이것들을 떼내고 가정회복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사고회로만 생각만 계속 돌리면서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분들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진짜 용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고 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맨날 하는 생각은요. 이 여자 떼내봤자 어차피 남편이 다른 여자 또 만날 것 같은데 이 여자 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여자 떼내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는 할까? 내 남편 지금도 이혼하자고 저렇게 지랄 발광 떠는데 내가 그 여자 치면은 날 더 미워해서 가정회복 더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된 마당에 쟤네들이 벌써 2년 3년이나 만났던데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남편이 가정에 잘 하니까 그럭저럭 나만 참으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이분들이 하는 생각이 아,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쯤 되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결론이라도 나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저 주범인 상간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내가 생각만으로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다 어쨌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상간녀가 잃은 게 없는데 내 남편을 놓아줄까요? 내 남편이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아내분이 바로 쫄아버리는데 남편이 상간녀 정리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태로 남편이 두 집 살림 하는 거를 오히려 용인하는 꼴이 돼버리고요. 남편은 점점 더 큰 소리 치고 상간녀도 오히려 나중에 본처 행세를 하게 되고 둘 사이가 더 끈끈해져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더 떼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상간녀를 쳐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상간녀를 쳐야지 아내분이 그 과정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결혼 생활의 주도권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서 진짜 남편이 두 집 살림 하든 말든 내 인생 살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되지, 내 인생 룰루랄라 살 수 있어, 이 생각이면은 차라리 괜찮지. 그렇게 되면 너무 땡큐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 많은 분들은요, 그렇게도 또 안 돼요. 내 인생 찾아서 남편 별개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두 집 살림 하는 거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터져버려요. 남편이 그런 모습에 아내한테 더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고 두 집 살림 하는 거 허락해주고 내 인생 찾아 나설지도 못하면 차라리 상간녀를 조져야 된다. 그리고 그 상간녀를 조지는 과정에서 내가 또 기운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남자한테 차라리 정이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남자한테 정 떨어지고 이 새끼한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나도 내 인생 찾아 떠나면 되잖아. 차라리 그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새끼가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내가 얘의 행동과 입만 바라보면서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3년 5년씩 낭비하면 결국 남은 거는 나이 먹은 나, 독립도 못하고 내 인생도 없어지고 결국은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을 인정하면서 5년 동안 마음고생만 하고 병만 걸리고 흰머리만 난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나이 먹고 새 출발? 더 먼 얘기가 되니까 남편에게 더 종속되고 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직 젊은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용기가 없다, 내가 경제력도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 막 생각만 하는 분들은요, 아주 작은 거라도 이 결혼생활 주도권을 내가 끌고 와서 이혼하면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지. 그래야지 상간녀를 떼내고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을 하고 씩씩하게 살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없는 분들은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 내가 경제력이 없어,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고 어디 봉사활동이라도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아까 오전에 상담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기 엄마셨는데 나가서 취직해서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너무 목맸구나, 얘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도 많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오히려 진짜 이혼하는데 다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얘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한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상간녀 박살내고 상간녀 소송하고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나도 펀치 한 방 먹인다, 이게 되게 큰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